스포츠의 지평을 넓힌 사람들. 저는 국제스포츠기구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선임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 김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국내 연맹에서 대한바이애슬론이라는 연맹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 이벤트를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 IBU 국제 바이애슬론 연맹 평창 7차 월드컵, 그다음에 2009년 IBU 평창 세계 선수권 대회 파견 근무도 같이 했었고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은 스위스 로잔에 있습니다. 로잔은 로잔시에서 적극적으로 국제 연맹들을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26개에서 30개 정도가 로잔에 위치해 있고, 깐똥 대보라는 곳에서 국제 연맹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 연맹들의 이 버는 수익들, 직원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워킹 퍼밋을 내주는 일들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MSI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국제 스포츠의 집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금 올림픽 공원에 대한체육회 건물이 있고 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안에 이제 국내 연맹들이 이제 지원을 받아서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국제 연맹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무실 지원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2년의 팬데믹 동안 국제 연맹들이 수익을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회를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이게 대회를 열어야지 그 대회를 통해서 뭐 방송권이나 스폰서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깐똥대부에서 1년 동안 국제연맹들 직원들 월급을 50%씩 지원해줬어요. 저희 연맹도 그걸 받았고. 그래서 저희 연맹도 팬데믹 때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그 지원을 받아서 잘 견뎠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은 176개국의 국가대학 스포츠연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몇 개의 대회가 열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는 2년 동안에 50여 개 이상의 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연맹들은 대회를 주관하는 곳이고 조직위원회가 이제 대회를 주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매 2년 홀수년에는 동계,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하죠. 그리고 올해는 대학 선수권 대회를 하는 해예요. 그래서 38개 정도의 세계 대학 선수권 대회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어요. 다른 국제연맹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냐면, 대학 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교육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또 스포츠 포럼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고, 12월에 코스타리카에서 스포츠 포럼을 할 거고, 대회 기간에도 교육 행사가 3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PCU 컨퍼런스라는 거를 진행을 해서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또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희 직원들이에요. 한 4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국적은 한 16개국이 돼요. 그리고 대회 기간 동안에는 40명이 250명까지 늘어나요. 왜 250명이 늘어나면 대회 때 저희만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직원들, 그다음에 컨설턴트,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오면은 누가 메달 시상도 해야 되고, IT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위원회분들까지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이제 오기 때문에 대회 때는 200에서 250명이 이제 대회 때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국제연맹에서 일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연맹에 어떤 부서가 있는지, 제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현재 로잔에는 한국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HR 팀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이낸스 팀이 있고, 제가 일하는 스포츠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이제 스포츠 부서는 제가 일하는 동계 부서, 그 다음에 하계 부서, 그 다음에 세계 대학 선수권 대회 부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이제 스포츠 연맹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저한테 질문하는 게 국제연맹에 가고 싶다고 맹목적으로만 얘기하지,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국제연맹에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연맹에 가고 싶고, 예를 들어서 농구를 좋아하면 농구연맹에 가고 싶은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제연맹에 어떤 부서가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제대학스포츠에서 연맹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대회 준비를 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잡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기간이 좀 짧아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개최 도시에 요즘에 새로운 경기장을 새로 짓게 안 해요. 경기장을 새로 안 짓고 증축해서 쓰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회 기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최초에 이제 대회를 유치하고 싶은 도시가 공식적으로 이제 대회 신청을 하려면 공식 문서하고 이제 돈을 내면 그게 공식 등록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쪽에서 유치위원회가 상정이 되는 거죠. 단독 후보면 쉽게 가는 거고 두 도시면 이제 경쟁이 붙어지는 거죠.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면 저희 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비딩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템플릿이 있어요. 33개의 질문이 들어가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북 안에 다 답을 해야 돼요. 답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세미나라든지 현장에 회의를 가서 다 가이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저희 쪽에 오면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에 가서 이제 경기장 실사도 하고 대회 컨셉도 듣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미리 다 사전에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딩 북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단독 후보일 때는 단독 후보여도 이사회 때 최종 보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왜 TV 보면 도시들이 가서 최종 보고하고 막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와서 뭐 이렇게 서포트 하나 하고 막 박수 치고 하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최 도시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저희 부서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돼요. 조직위원회가 이제 결성이 되면 6개월 안에 마스터 플랜을 저희 쪽에 제출을 해야 돼요. 마스터 플랜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인력을 할 거고 어떻게 예산을 쓸 거고 경기장 운영은 어떻게 할 거고 대략적인 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마스터 스케줄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부서가 있는데 경기부서의 헤드는 언제 뽑아야 되고 매니저급은 언제 뽑아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그래서 저희가 그 템플릿이 다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저희가 이제 출장도 가고 그다음에 뭐 회의도 하고 하면서 그 친구들이 마스터 스케줄에 맞게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저희가 관리 감독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지식 전달 프로그램도 해줘요. 그래서 대회 준비하는데 최대한 시간 많이 투자 안 하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저희 국제연맹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23년 이제 한 4개월 남짓 남았는데 미국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건데 얼마 전에 9월 달에 단장 회의를 했어요. 단장 회의는 뭐냐면 각국 단장들이 이제 개최 도시에 와서 경기장을 다 보고 선수촌도 가보고 질문 있으면 질문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건데 제가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은 게임 서비스, 게임 오퍼레이션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게임 오퍼레이션, 게임 서비스는 뭘까요? 선수들이 오면 경기장 가서 경기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먹고 자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숙박, 운송, 로지스틱, 선수촌 관리, 델리게이션 서비스. 굉장히 재미없죠.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스포츠 경기를 준비하다 보면 경기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경기장 없으면 대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봐요. 지금 방송을 찍고 있지만 방송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방송이 없으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조금 틀린 게 뭐냐면 보통 얘기를 할 때 스포츠의 꽃은 경기고 경기장이 제일 당연히 물론 맞는 말이지만 어느 한 요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이 잘 이루어졌을 때 선수들이 편안하게 경기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수촌, 숙박, 운송, 식음료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국제연맹에 어떻게 갔는지 좀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럼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체육학과를 나왔고 체육학과를 나와서 스포츠 경영 석사를 했어요. 하고 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받는 질문 중에 국제연맹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국내연맹에 가기 위해서 꼭 체육학과를 나와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했는데 부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미디어에 관심이 있으면 미디어 준비해서 가시면 되는 거고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면 스포츠에 가시면 되는 거고 방송에 관심이 있으면 방송 준비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필요 없는 거고 우연한 기회에 저도 지원을 했어요. 사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뭐 스포츠 강사도 했었고 유아 체육도 해봤었고 스키도 가르쳤고 수상스키도 가르쳤고 여러 강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석사를 졸업하고 이제 국내 연맹이죠. 아까 바이애슬론 연맹에서 이제 지원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국제연맹에 가게 될 수 있는 첫 단추를 낀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국내 연맹에서만 만약에 일을 했으면 제가 국제 스포츠라는 맛을 못 봤을 것 같은데 국내 연맹에서 일을 하면서
파견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파견 사업이 끝나고 나서 국내 연맹에 있어야 될지 아니면 조직위원회에 계속 또 가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던 찰나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시설에서 공모 사업이 있어서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지원을 했고, 그게 이제 됐어요.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제연맹에 본인이 연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애슬론 연맹에서 일을 했으니 이제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에 있는 국제 바이애슬론 연맹에 가서 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사람들도 많이 아니까. 그래서 연락을 했죠. 연락을 했는데 그래 좋아. 근데 이제 며칠 있다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는데 와서 너 뭐 할 거야? 너가 시키는 일 할 거지. 그럼 아니면 뭐 아시아 디벨롭먼트 뭐 이런 거 해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걸 계획서를 만들어 오래요. 그래서 3일 동안 또 밤새가지고 집에 와서 만들어서 보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국제 바이애슬론 연맹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메일을 썼죠. 호의적인 답변이 왔어요. 근데 2주 있다가 다시 답변이 온 거예요.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난리가 난 거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연락을 해서 국제 바이애슬론 연맹에 연락을 했는데 파견 사업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 3주 동안 국제연맹에서 공문으로 제 이제 파견 사업, 인턴 사업이 됐다는 거를 증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국제연맹 연락처도. 근데 그때 일하면서 외국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국제연맹, 그다음에 전에 일했던 사무총장님들, 그다음에 방송, 유럽연합이라고 방송연합이라는 EBU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 단체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단체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지원했어요. 사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단체가 있는지 몰랐는데 보통 큰 기관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큰 기관이라고 하면 FIFA나 IOC 같은 경우만 보통 대부분 인턴 공고가 웹사이트에 나오고, 작은 단체들은 대부분 현지 조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공략을 했냐면 이메일 보내고 3, 4일 정도 있다가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국제 전화를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욕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때. 그래서 퇴근을 하면 무선 전화기를 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화를 해요. 제가 처음으로 엑셀 작업을 했어요. 원래는 저는 엑셀을 만들어서 막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엑셀에 만들어서 왼쪽에다가 이제 뭐 연맹 이름, 사무총장 이름, 뭐 전화번호를 적어서 그때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를 매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아주는 것도 있었고 안 받아주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그때가 한 30개 정도 지원했을 텐데, 이제 그때 이태리 분인데 지금도 연락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하다가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이라는 곳인데 지원해봐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이메일 주소 2개 받았어요. 저희 사무총장님 이메일이랑 대표 이메일 있잖아요. 회사마다 대표 이메일 받아가지고 이메일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1주 반 있다가 전화를 했어요. 사무실에. 근데 전화 누가 받은 줄 아세요? 사무총장이 받았어요. 근데 사무실에 혼자 계셨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받아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언제 이메일을 보냈다. 왜 보냈냐요, 저한테. 그래서 일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했다. 한국에서 지원을 해준다. 월급도 안 줘도 된다. 컴퓨터도 안 줘도 된다. 다 지원해준단다. 나 가서 일만 할 테니 책상하고 이것만 달라. 웃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한국이나 아시아 쪽에서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그냥 이메일만 보내지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게 재밌으셨나 봐요, 사무총장님이. 근데 지금은 답변 못 준대요. 2주 있다 다시 전화를 하래요. 2주가 지났죠. 전화했어요. 누가 받은 줄 아세요? 사무총장님이 또 받았어요, 전화를. 그래서 막 웃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무총장님이. 너 2주 있다가 너 지호 맞아? 답변 줘야지. 웃으면 오래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는 대신에 아무것도 지원 안 해줄 거라고. 그냥 책상하고 의자만 줄 거니까 오라고, 알아서. 그리고 저 사실 비자도 안 받고 갔어요. 왜냐면 벨기에 가려면 비자를 받고, 원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비자로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하는 목적으로 가면 무비자로 가면 안 돼요. 비자를 받고 나서 거주증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시간은 없고 지원금은 빨리 오고, 일단 3개월 안에 승부를 걸고 안 되면 이제 돌아올 생각으로 갔죠. 막상 가서 너무 좋았는데 가보니까 이제 또 난관이 있는 거예요. 비자가 없잖아요. 그 회사에서 사무실을 오는 걸 좀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어떻게 월급을 나오고 이런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회사에 말해가지고 공문 하나 받아가지고 이제 꼬뮌이라고 하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거든요. 꼬뮌에 제가 한 달 반 동안 매일 갔어요. 그 거주증 설명하려고. 그래서 이제 공단에 연락해서 돈 지원 받는 공문도 받고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일단 회사에서 또 지원해준다는 그 2장 들고 가가지고 매일 설명을 했어요. 받았어요. 한 달 반만.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죠.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힘들었던 거는, 힘들었다기보다는 문화 차이 극복하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랐잖아요. 토론형 문화에 익숙치 않았어요. 근데 거기는 다 토론형으로 해요, 회의를.
회의 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일은 잘하더라도 성과가 그러니까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좀 수동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거를 타고나지 않은 이상 가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연맹에서 일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인턴을 2명을 받았고 그 2명이 인턴 사업을 잘하고 한국에 돌아갔어요. 근데 부족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라. 회의 때 가면 자기 의장을 말해라.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해외 가시더라도 일을 하시면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당당하게 자기 계획을 말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리드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인턴 후에도 채용 기회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제연맹에서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원하냐 이런 질문도 지금 많이 받는데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남들하고 또 잘 어울리는 사람, 일만 잘하는 사람은 원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9시 반, 10시가 되면 직원들이 사라져요.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다 카페테리아에 가 있어요. 수다 떨러 가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랬어요. 벨기에 갔을 때 애들이 없어진 거예요. 사무실에서 다. 근데 저만 사무실에 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6개월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진짜로.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애들은 그냥 일만 하나 보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근데 가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 세계에서, 무리에서 생존할 수 있고 좀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적인 것보다는 사회 경험,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의사소통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이벤트 매니저를 뽑는다고 하면 이벤트 경력이 얼마 있는지를 봐요. 경력이 아예 없는 사람 뽑질 않고. 그리고 전문성 확보가 왜 중요하냐면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로잔으로 넘어온 친구들이 꽤 돼요. 많지는 않지만 4, 5명 정도 돼요. 그래서 올림픽을 해서 전문성 있는, 그래서 그 일을 해서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문성이 있고 그 분야에서 해외 애들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이런 경력이 있으면 매니저급 이상으로도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오는 경로도 있고 1, 2년 정도 대회 관련된 아까 말했던 부서 관련된 업무를 해서 같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로잔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를 갔어요. 우리나라 분인데 자원봉사를 갔는데 거기서 국제연맹 직원들한테 눈에 잘 띈 거예요. 그래서 국제연맹에서 그 친구한테 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나 요번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우리 부서에서 인턴 사업을 열 거야. 지원해. 됐게요, 안 됐게요? 됐죠. 경험을 해야지 그만큼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경험들도 되게 많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을 많이 하세요. 뭐 올림픽 아카데미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영리포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조만간 올림픽 하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이제 영리포터 프로그램도 열렸어요. 그 이제 미디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한번 해보세요. 그건 뭐냐면 미디어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나 젊은 친구들이 와서 대회 기간 동안에 경기장 돌아서 인터뷰도 따고 인터뷰도 해보고 기사도 쓰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고 있어요. AIPS라는 단체가 있어요. 또 이제 국제 프레스 이제 어소시에이션인데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거기랑 같이 해요 진행을. 그래서 내년 대회 때도 6명이 와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웹사이트가 지금 굉장히 정보가 많잖아요. 그걸 잘 활용하세요. 그 각 해당 단체에 가서 그걸 보시고 언제 채용을 하는지 언제 뽑는지 짜투리 시간 잘 이용해서 그거 활용하시고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해외로도 한번 파견도 나가보시고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취업이 되면 되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한국에서 일을 하던 해외에서 일을 하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3년, 5년이 지나면 고민이 생겨요. 자연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한 5년, 6년 전에 제가 앞으로 이 연맹에 계속 있어야 되나. 하는 일은 재밌는데 이제 저도 올라가고 싶거든요, 위로. 다른 일도 해보고 싶고. 근데 이제 저 상사하고 저하고 일 차이가,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단체도 제가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게 장기적으로 당장 가는 것뿐만 아니라 좀 멀리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어요. 아, 나는 국정에 갈 건데 3년에서 5년만 일하고 한국에 돌아올 거야.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굳이 다 해외에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자기한테 만족하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시면서 맹목적으로 난 국제연맹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연맹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일하다가 들어오신 분도 많아요. 주변에 있는 네트워크를 최대한 이용하세요.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소개받아도 되고 대학생들이 보통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저는 그냥 국제연맹에 갈 거예요 라고만 말을 하지 국제연맹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거라고는 말을 안 해요. 모르니까. 부서에 어떤 부서가 있고 자기하고 어떤 옷이 맞는지 색깔이 맞는지 좀 찾아서 그거를 토대로 경험을 좀 쌓고 준비를 하시면 본인들이 앞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항상 지치지 마시고 다른 분들하고 다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본인이 선택한 길이고 본인이 앞으로 갈 길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토대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장기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조만간 국제 무대에서 저랑 같이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연 잘 들으셨나요? 네. 예, 이제부터는 질문 받은 거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 갖는 시간,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구글 가서 쳐보세요, 영문으로. 그러면 다 나오거든요. 조만간 다가오는 대회들이 많아요. 그런 대회에 웹사이트에 가보면 보통 다 자원봉사 섹션이 있어요. 그걸 보셔서 지원을 하시면 자원봉사 담당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요즘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이제 퀘스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토대로 그다음에 이력서 배경을 토대로 해서 본인들이 연락해서 고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가서 일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항공비 같은 거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또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년에 그 인턴 사업한 친구들 교육받은 생 위주로 해서 내년 2명 정도 해외에 파견 나올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하면 요즘에는 인턴 사업이나 체험 사업을 하면 또 해외 파견 나가거나 해외 체험할 수 있는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또 나와 보시면 되고. 국제 스포츠 기구에서 일하면서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제가 국제연맹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한국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연락할 일 있으면 직원들이 다 저한테 와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좀 많이 도와주고 있고.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서울대하고 이제 DTM에서 드림 마스터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그것도 MOU를 맞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가 회사에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저희 쪽에서 선발한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 가서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국제연맹에서 일을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부심이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그럴 때 그리고 대회 준비하면서 알게 모르게 한국팀 많이 도와줘요. 직접적으로 말 못하는데 그런 방법을 잘 찾아서 좀 그럴 때 좀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고 가장 자부심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환 근무가 아니라 계속 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똑같이 2년에 한 번씩.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지루하게 안 하려면 재밌게 일을 하기 위해선 계속 발전을 해야 돼요. 일하는 거를. 대회가 끝나고 나면 디브리핑이라는 걸 하는데 계속 그 다음 대회 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고민하고 노력해요. 항상. 그리고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 다음 대회 조직위원회한테 잘 전달해서 잘 대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가장 자부심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거 볼 때 폐막식 날 굉장히 이제 좀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대학교 이제 3학년, 4학년 때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어떻게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때보다 많은 정보가 있고 지원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국제 스포츠 연맹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빨리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